그 다음에 이거는 좀 도발적으로 했는데 가끔씩 제스처나 이런 걸 많이 넣는 친구, 율동이나 제스처를 넣는다. 그러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답이 아니고 이런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단점을 먼저 노출하는 일. 좋아. 그렇게 서면 이제 누가 구을 합니다. 차례 공개하면 인사를 하고 앉지 마시고요. 앉으세요라고 하면 그때 감사. 물론은 지원 동기 입석 후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우상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 1분 스피치를 주제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근데 1분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1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예전에는 1분 딱 정해가지고 진짜 땡땡땡땡 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굳이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다. 물론 안 시킬 수도 있다.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조금 면접 자체를 준비를 안 했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기소개를 준비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보자를 개념으로 한번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표지화면은 예전에 제가 방송에 열심히 나갔을 때 표지화입니다. 이게 제 캐릭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래서 이제 면접에 이제 자기소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면접이란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 뭐 서류 전형이 있고 필기시험이 없는 회사는 필기시험이 없겠죠. 그래서 서류 전형의 합격이나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면 여러분한테 이제 뭐 문자 또는 이제 메일 같이 주는 게 많죠. 같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예전에는 저희 때는 엄밀히 와서 아침에 불러놓고 낮 때 있어 올수인데 아침에 불러놓고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 4시쯤에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왜?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여러분도 약간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요즘에는 면접을 아예 시간을 정했습니다.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2시까지 오세요. 어떤 분은 1시까지 오세요. 어떤 분은 11시까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얘기해 줍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 이제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끼리 단톡방 올려가지고 문제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겠죠. 그 시간을 놓치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는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이제 대기 장소에 딱 가면 이제 다대다일 경우도 있고 다대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대다는 면접관 여러 명의 여러분 여러 명, 다대일은 면접관 여러 명 중에 여러분 한 명 이런 식으로 보는 형태가 다대일 뭐 이렇죠.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사 담당관 한 조를 이렇게 불러 나가면 보통 면접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접장 앞에 세워놓거든요. 세워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부터 들어가셔가지고 차례 경례 누가 구호를 하시면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해 줍니다. 근데 막상 문을 딱 열면 그때도 생각해야 될 게 그것까지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다른 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섞이잖아요. 다른 친구 처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맞춰보기는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친구는 인사를 빨리 하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하는 친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 어떤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친구들끼리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다대다할 경우는. 근데 문제는 문을 딱 열면 이제 면접관이 앞에 보이거든요. 그때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쌩까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서서 면접관이 보이면 딱 멈춰가지고 목례 하시는 거다. 목례라는 것은 인사말 없이 고개만 숙이는 걸 목례라고 하죠. 근데 이 경우는 다대다할 경우는 충돌 사고도 일어납니다. 첫 번째 친구가 들어가다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에 친구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다 부딪히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의자 앞에 설 거냐 옆에 설 거냐 뒤에 설 거냐 이거는 공간 보면 압니다. 이 가지고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지고 이틀 싸우는 친구들 봤거든요. 자의정 우의정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공간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보시고 아무 때나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좋아. 그렇게 서면 이제 누가 구호를 하면 차례 경례하면 인사를 하고 앉지 마시고요. 앉으세요라고 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앉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앉아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면접들은 이제 폐지한해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기소개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해보는데 자기소개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원래는 자기소개라는 의미라서 여러분의 강점, 장점을 나타내는 건데 웃기게 내 서류는 낸 적이 오래됐습니다. 지원서나 이건 한 달 전에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면접관이 그날 처음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리 주면 청탁이나 비리가 나기 때문에 그날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그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나 지원서를 숙지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이거 시켜놓고 안 보거든요. 왜? 이거 시켜놓고 여러분 서류 보는 목적도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이 자기소개라는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내가 일상적인 소개는 아니겠죠. 일상적인 소개는 우리 그냥 만나면 얘 대구대 무슨과 누구누구입니다.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소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취업을 둔 목적을 둔 소개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둔 소개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거는 나의 장점을 짧은 시간에 어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절대 지원 동기,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목적이 가장 강하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한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 도입부죠, 도입부. 도입부인데 이거는 생각해 보자고. 처음에 어떤 걸로 시작할 것인가? 가장 포멀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 인사는 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앉아서 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를 얘기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이름을 얘기해야겠죠. 이름. 근데 이름을 얘기할 때는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어느 파트 지원? 그거는 파트별로 면접 봅니다. 어느 학교 출신? 그거는 이력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브라인드 채용 가면 그런 거 얘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얘기 못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 따라 이름을 얘기하는 기관도 있지만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 그러면 내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을 얘기할 때 밋밋하게 얘기하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강점,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시작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해서 친구들이 많이 비유를 하는데 비유는 너무 식상하다. 다 비유 똑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좋아. 비유를 하게 된다면 굳이 남들이 많이 흔히 하는 비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거 비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좋아. 비유를 하려면 내 눈에 보이는 거 작은 거 하나씩 비유해 보십시오. 남들이 흔히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비유해 보자고. 볼펜, 샤프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거는 위에 옛날 예시이기 때문에 꼭 이걸 비유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의 소화기 뭐 이런 거 가져와서 그걸 비유해야 됩니다. 근데 비유를 안 해도 됩니다. 직접적인 단어를 써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5번의 도전을 해온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230여 명의 고객을 직접 만나서 대화 소통한 누구입니다. 숫자를 썼으면 숫자, 단어를 썼으면 단어를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한자 이름 뜻풀이, 무슨 포 무슨 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면 해도 돼요. 근데 특이한 정도가 뭐냐, 제가 가장 특이했던 집은 김부티, 한자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정도라면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근데 외국 일본 이름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일본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 삼행시 하지 말자고요. 이 유행이 돌아오려면 한 30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러면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고 본인의 이름까지 얘기하는 게 서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서론을 통과하면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본론이잖아요. 근데 본론은 지원 동기, 입사 후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하나의 논리, 하나의 경우로 쭉 주저리 얘기하면 문제는 면접관한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면접관이 주목할 수도 있지만 주목 안 하는 면접관은 그냥 아무 흘러버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옛날 방식인데 공대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끊어가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습니다. 네 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보자.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230명을 만난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장점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겠죠, 약간. 그래서 첫째, 제가 일단은 남다른 고객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 롯데리 알바, AB 등의 7개 서비스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둘째, 이렇습니다. 셋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제 장점을 얘기하면 경험에 대해서 살짝은 얘기해 줘야겠죠. 살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또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깊이 있게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소개서나 나중에 추가 질문 받으면 얘기하면 돼요. 미끼를 던진다는 개념으로 가면 됩니다.
오시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3개를 정도를 한다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2개 정도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얘기를 해주면 습니다. 그래서 꼭 성격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는 실제 보면 생산 현장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겠죠. 아니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자격증 이런 애비 등의 기술자격증 3개의 기사자격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가지, 2개 정도는 약간의 직무와 직접적인 성격적으로 직무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예, 저는 엄밀해서 이제 굉장히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이 저희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면 의미 있잖아요. 그렇게 2개 정도는 직접 직무와 연관되는 경우 장점을 얘기하고 하나 정도는 이제 성격적인 얘기해도 됩니다. 약간 뭐 직무와 연관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예,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다 3가지 장점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저는 전기지사 자격증 이런 걸 따면서 이런 전문성을 가졌고요. 둘째, 예, 전기 시공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저는 과대표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성은 첫째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첫째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본론 파트잖아요. 지원 동기 아니죠.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면접관이 나의 서류를 보기 전에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추가 질문 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믿겠다지는 거. 그렇다고 자세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뒤에 그냥 끝나기 좀 해요. 결론이 있어요. 결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가볍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입사업 포부처럼 너무 장하게 하면 또 본론의 장점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앞에서 얘기했던 3가지 장점으로 제가 지원한 분야에서 어떻게 기할 겁니다. 근데 지원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타겟하면 되겠죠. 뒤에서 한번 보서 연구개발에서 휴대폰 하드웨어에서 안테나 쪽에서 최고의 연구개발 능력을 증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연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겟은 약간 구체적인 게 낫다고 그랬잖아. 그냥 포괄적으로 저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 써서 여기저기 다 돌린다는 뉘앙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마무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꼭 감사합니다 또는 이상입니다 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인 구성, 서로는 나의 인사랑 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본론은 내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런 장점으로 제가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디테일한 지원 분야에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감사합니다 이상이다들 안 하면 면접관이 끝난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 꼭 1분이 아니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하다 보면 굉장히 경상도 분들이 말이 빨라가지고 양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보면 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는 경향이 천천히 해야 됩니다. 경상도는 애매한 게 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구 경북권이나 뭐 경남권 영남권에서 지원하면 괜찮지만 이제 혹시나 이게 영남권이 아니고 다른 서울이나 다른 쪽에 가면 우리가 평소에 말투를 해버리면 문제는 면접관이나 상대방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뭐랄까 문장을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몇백 자가 딱 적당하다 이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천자는 너무 길 것 같고요. 따져보면 한 6, 700자 정도? 근데 본인이 한번 해보고 체크해봐. 근데 1분을 재는 건 아니다. 1분을 재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짧게 하면 애매하다. 너무 짧게 하면 무성의해 보이고 너무 길게 하면 너무 장황스럽게 집중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만들자. 근데 좋아. 그러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답이 아니고 이런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단점을 먼저 노출하는 1분 소개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뭐 제가 지도했던 친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항상 남들하고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많이 빨개집니다.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는 트라우마고 그게 뭐랄까 계속 본인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제가 아예 과감하게 처음부터 노출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할 때 좀 과감하게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제 빨개진 얼굴을 보시고 당황하셨죠? 물론 지원자 이름 얘기해서 안녕하십니까? 어떤 지원자 누구입니다. 면접관님 제 빨개진 모습을 보고 당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빨개진 모습 때문에 항상 보면 낯선 만남과 새로운 만남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확 노출해 버립니다. 왜 해야 되냐? 이게 노출이 안 되면 면접관은 면접보다 계속 그 친구가 왜 얼굴 빨개지는지만 주목합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노출해 보니까 어떤 뉘앙스냐? 야, 이 친구는 단점을 장점으로 완전 승화시키는 친구다. 이렇게 논리 때문이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조금 치명적인 단점은 이렇게 단점을 먼저 내세우면서 극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는 안 되지만 이거는 스피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있는 거를 한번 놓쳐보는 거. 그 다음에 외워야 되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외우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외우는 건데 외워서 숙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외워야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 보통의 다른 외부 활동이라든지 리더 경험이나 외향적인 성격의 친구들은 이걸 외워서 하더라도 뭐 됩니다. 충분히 소화를 됩니다. 낯선 환경이라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조용한 성격, 차분한 성격, 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남자는 소심한 성격. 이런 친구들의 특성은, 저도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의 특성은 뭐냐면, 외우면 문제가 뭐냐면 낯선 환경에서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러면 머리가 하얘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외우는 방법이 맞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겠죠? 그럼 어때요? 이 친구들은 그냥 외우는 게 보다는 키워드만 외우자고요. 나 요거 얘기해야지, 요거 얘기해야지, 요거 얘기해야지, 요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건 절대로 자기 성격에 맞게끔 외워라. 그리고 외우더라도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거울 안 보셔도 돼요. 거울 안 보도 되니까 자꾸 말을 해봐야 된다. 자꾸. 머릿속에 항상 얘기를, 생각을 외웠다고 하지만 막상 면접을 가면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입에까지 이게 지연됩니다. 그리고 딴 데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고 분명히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입에서는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을 해봐야 됩니다. 거울 안 봐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성격 따라 못 외울 친구는 키워드만 외우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도발적으로 했는데 가끔씩 제스처나 이런 걸 많이 넣는 친구, 율동이나 제스처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뭐 좋은 시도긴 시도입니다. 다만 이게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그게 되는데 실제 면접 와서는 그게 이렇게 못 쓰고 작아지거나 못 해버린다는 거. 그럼 전체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는 율동이나 제스처, 뭐 일반 면접에서도 제스처나 이런 걸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1분 소개에서 제스처나 좀 큰 동작을 넣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물론 그걸 뭐 해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데코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고 5번 이상 행사를 진행해 봤다. 그럼 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여러분 연습할 때는 되지만 실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스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뻔한 비유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커피 음료 비유. 특히 에스프레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뻔한 비유를 하지 말고 굳이 비유를 하겠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걸 비유해보자. 작은 거, 남들이 흔히 하찮아 생각하는 그런 거에 비유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멀티탭 이런 거 많이 비유했습니다. 시계 이런 것도 많이 비유했고, 차라리 뭐 다른 거, 작은 거, 앞정 뭐 이런 거 비유해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그런 남들이 흔히 쉽게 넘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건 안 됩니다. 마스크 이런 거 비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비유는 너무, 그렇다고 부정적인 건 비유하는 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비유를 계속 한번 맞춰보고, 메타포로 가지고 이게 은유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A입니다라고 해보고 그걸 사소한 걸 자꾸 찾아보고 자꾸 키워드 논리를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저걸 무조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주 쓸 때도 첫째, 둘째, 셋째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계속 쓰면 이상해지듯이, 그래서 면접 가서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그것도 애매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럼 먼저 또한 그리고 하든지, 아니면 굳이 첫째, 둘째, 셋째 안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한 템포를 끊어서 얘기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끔 바꾸고, 근데 가장 핵심은 이거는 지원 동기 입사 오퍼가 아니고 여러분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꾸 적어보고 읽어보다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왜 이걸 냈냐면, 실제 보면 이걸 준비를 하더라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면접관 가면 면접위원장을 많이 하는데 나이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개해 보세요. 단
준비하신 거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장점 하나, 단점 하나로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어떤 게 가능하면 아예 지원 동기와 장점, 본인의 장점을 한번 중심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변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서 맞춰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그게 없으면 뭐 외운 거라도 그냥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변형이 항상 많다는 걸 좀 기억하는데, 이걸 또 준비를 안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더라도 준비는 해가야겠죠. 이걸 만약에 시켰는데 아예 못한다 라고 하면 면접 자체를 준비 안 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했듯이 자기소개 쓴 거,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1분 소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면접 1분 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서류를 보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게 가장 포멀하다. 그래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면접 1분 소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